174페이지 정비사업 시행자를 하고 있고요. 주관경 사업 시행자까지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6권 문제부터 풀 텐데요. 자, 먼저 요약 정리하고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주관경 사업이 공공개발이라면은 재개발하고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민간이죠. 이때 민간은 누구를 의미하죠? 정비구역 안에 토지등 소유자,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은 3개지만 주관경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없는 거예요. 없고 정비조합은 2개가 있죠.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만 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때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은 어떻게 되죠? 관리 처분격으로 건축물을 건설 공부하거나 또 조합원에게 새로 조성된 택지 등을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이 재개발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재개발 구역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고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감당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조합을 만들고 조합 단독 시행, 조합 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근데 조합 시행은 조합 단독 시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도 봐요. 여러분, 아파트 비싸면은 30억도 있고 40억, 50억짜리도 있지만, 그 이상도 있겠지만, 재건축 사업은 이제 관리 청구격으로 하는데, 5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 하나 있다고 재건축 사업을 감당할 경제적 여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무조건 뭘 만들어야 됩니까? 조합을 만들었어요. 조합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하니까 민간 개발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상업적에 롯데월드 예를 들었잖아.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그럼 롯데법인에 속하는 토지등 소유자 딱 셋이잖아요. 그럼 셋인데 그들이 우리하고 지역 주민하고 조합 만들어서 합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어떻게 됩니까? 롯데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은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2017년도에 정비법 개정으로 토지등 소유자 단독 시행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가 조합 만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울산 현대자동차도 현대자동차 법인 토지등 소유자 하나거든요. 조합 만들어서 공장 재개발 합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대는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현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준 거예요, 이게. 단,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단독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은 과반수 동의하면 둘 모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은 과반수 동의하면 재개발 조합하고 시장, 군수 등 관할 구청장이 공동 시행할 수 있고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고요. 건설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고요.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고 이걸 소소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줘서 시장, 군수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다고 이런 건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재건축도 조합은 과반수 동의하면 재건축 조합과 시장, 군수 등이 공동 시행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할 수도 있고 건설업자,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도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하면 그러면 아까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중에서 3명이잖아, 토지등 소유자. 둘이 동의하면 과반수가 되잖아. 과반수가 동의하면 토지등 소유자도 시장, 군수 등과 관할구청이죠. 시장, 군수 등과 혹은 주택공사 등과 혹은 건설업자나 혹은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공동시행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기까지를 딱 해보면은 결론은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민간개발이 원칙이고 구청장 등과 공동시행, 공공개발자와 공동시행도 재개발, 재건축은 가능하구나 라고 항상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홍수 났잖아요. 이렇게 이제 천재지변 등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긴급한 거야. 산사태가 와서 마을이 많이 다쳤어. 그러면은 언제 조합을 만드냐고. 재개발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동의받을 여건이 안 되잖아. 그래서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긴급하게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공 등이 지정하여 할 수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천재 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은 공공개발, 즉 공공개발이니까 누가 합니까? 시장구청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개발이잖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잖아. 이렇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민간정비사업이, 민간개발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1번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의 파산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될 수 있는 거잖아. 장기 지연. 정비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로 요청이 있으면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민간 개발 사업을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대행을 할 수도 있어. 대행자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대행할 수도 있다. 이게 대행 사유가 되는 거잖아. 누가 대행하죠? 정비사업을 대행한 자는 첫 번째,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대행자로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또 누구를 지정하죠? 주공 등 지정개발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민간개발이 원칙,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가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은 과반수 동의하면은 지량구수 등과 공동 시행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천재 지변 등 긴급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가능하고 대행 사유가 있으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정비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시행자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기본 틀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틀을 딱 가지고 정비 사업 시행자를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또 제가 지우면 안 되거든요. 눈치 없이. 그냥 둘 테니까 그거 마시고 문제 풀러 가자고요. 알겠죠? 네. 6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 줄 거예요. 조합이 단독 시행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잖아. 오 믿겠습니까? 오.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 시행이 원칙이잖아.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장, 수 등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잠실 롯데월드 쪽하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재개발만. 3번이 답이죠. 4번. 시장구수 등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재개발, 재건축의 민간개발입니까? 공공개발입니까? 공공개발.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재개발, 재건축도 공공개발이 가능했죠. 네. 그 다음에 5번. 시장구수 등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의 다음 날부터 여러분 시장구수 등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안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고시의 다음 날부터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용수로 간주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본래 조합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합을 대신해서 누구를 지정했다고? 토지, 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으로 이미 지정해버리면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성이나 조합 설립 인가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성인가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용수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정도의 이해가 전제가 안 되면 문제 풀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편집할 때 신경 많이 썼죠. 이 문제를 가지고 단원별 문제 풀니까 요약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다 담아놨잖아, 여기다가. 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6페이지 와요. 176페이지 8번.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행 제도를 또 요약 정리를 좀 할게요. 단원별 문제 풀이니까 요약 정리를 좀 하고 문제를 볼지도 그렇게 합니다. 네. 좀 갑갑할 수가 있어요. 자꾸 요약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니까 단원별 문제 풀니까 이렇게 하지. 9월달 되면은 펄펄 해소하면서 펄펄 날아가요. 40문제씩을. 네. 지금 행복하는 거 생각해. 깝깝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줄줄 나오면 모를 거예요. 그죠? 단원별 문제 풀이니까 약간 인용 강의가 부족하더라도 같이 가자는 의미죠. 봐요. 사업 대행. 금방 시행자가 누구일 때 사업이 대행됐죠? 공공개발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개발. 그러니까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때 사업이 대행되니까 시행자가 누구라는 거죠? 조합 아니면 누구라는 거죠?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만 대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잖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때만 사업 대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의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 추진이 곤란하거나 이거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하죠. 이것을 정비사업의 대행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대행사유예요. 대행사유.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거나 토지등 소유자가 과반수 동의로 사업 대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행자를 대신해서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그때 정비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 3개가 있거든. 누가 대행을 하죠?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누구를 지정하죠? 주공등을 지정하거나 아니면 누구죠? 지정개발자. 이때 지정개발자 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지정개발자 누구죠? 라고 물어봐야 안 돼. 요건을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지정개발자 등을 지정하여서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이들은 시행자입니까? 대행자가 되는 겁니까? 대행자가 돼요. 그럼 봐요. 시행자가 해야 될 정비사업을 대행자가 대신했잖아. 제가 해야 될 강의를 다른 분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뭘 줘야 됩니까? 보수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경비를 썼겠죠. 그 비용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사업을 대행한 자는 시행자에게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보수 청구할 수 있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보수 청구와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을 대행한 자는 시행자에게 기속될 대신화 건축물을 뭐 할 수도 있다? 압류한 것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 대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나 주택공동을 지정하여 사업 대행을 개시하기로 1번 사업 대행 개시를 결정하면 그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고에 고시해야 돼요. 이를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대행을 시작할 때는 사업대행 개시를 결정고시합니다.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를 하고 사업대행을 끝낼 때는 뭘 해야 되죠? 사업대행 완료를 고시합니다. 사업대행 완료를 고시해요. 시작할 때는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 끝낼 때는 사업대행 완료 고시를 하게 돼요. 그때 사업대행 개시결정을 고시하면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이 기간이 대행기간이 돼. 대행기간. 대행자가 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간이 됩니다.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일입니까? 사업대행 개시결정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입니까?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 완료 고시일까지, 사업대행 완료를 고시한 날까지 그 기간이 대행기간이 되고 그 대행기간 동안 대행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즉 대행자의 명의로 사업을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시행자 의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이 대행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틀은 여기까지고 대행제도는 이제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가는 거예요. 자, 오세요. 8번.
시당수 등은 토지 등 소유자가 가보수 등위로 요청하는 경우 줄 거예요. 대행사유죠. 시당수 등은 토지 등 소유자가 가보수 등위로 요청하면은 대행사유가 있으면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민간 개발자를 대신해서 시당수 등은 직접 정비 사업을 대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오 믿겠습니까? 오. 2번 사업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 상호에 대한 권리로서 앞으로 사업 시행자의 계속될 대지나 건축을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시장수 등은 사업 대행 개시를 결정하면은 해당 자치단체 공보에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을 한 날이나 사업 대행자 등을 공식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고시한단 말이에요. 이 고시가 무슨 고시죠? 사업 대행 개시 결정 고시가 됩니다.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을 고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을 고시하면은 4번 내려와요. 사업 대행자는 동그라미 놓고 이 주어야 주어. 사업 대행자는 정비 사업을 대행할 때는 그 고시를 한 날부터입니까? 그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입니까?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부터죠. 그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한 날까지 줄 거예요. 그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미칠 것이고 이게 뭐죠? 대행 기간이네요. 대행 기간. 이 대행 기간 동안 사업 대행자는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업 시행자 계산으로 사업 시행자 의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비 사업을 대행하게 되는 거예요. 4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거나 줄 것이고 기억. 사업 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거나 기억. 분양 등기를 완료한 때 줄 것. 이연. 이 기억과 이연이 사업 대행 완료 사유가 돼. 이 사업 대행 완료 사유가 있으면은 당연히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을 완료를 해야 되죠. 완료하면은 사업 대행 완료를 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면은 그것을 사업 대행 완료 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9번 문제 연습해 보실래요? 9번 문제. 자, 정답이 나올 때까지 읽어볼게요. 9번 정비사업 대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만 대행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대행될 수 없다. 아까 민간 개발 방식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업 대행이 가능했죠. 그 민간 개발이니까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도 가능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도 가능하잖아. 뭐 1번이 답이네. 섭섭하지는 않죠? 여기서 끝내도? 네. 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0번 옵니다, 10번. 10번은 앞에 암기 적어요, 암기. 암기해야 돼, 이거. 10번 암기하세요. 암기하고 시험장 갈 것. 암기하셔야 돼요. 계약의 방법 등에 관련된 설명. 계약 방법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추진위원장과 사업 시행자가 계약을 할 때 무슨 계약이죠?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 및 제조 등 계약을 할 때는 일반 경쟁에 붙여야 줄 거예요. 일반 경쟁에 붙여야 줄 거고 밑에 적어요. 원칙. 앞으로 정비사업 시행자나 추진위원장,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이 계약을 할 때는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게 원칙이지. 단 이게 원칙인데 2번부터 5번을 묶어서 암기라고 적으면 되죠.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암기하세요. 특수한 설비 기술이 있는 자가 아니면 도저히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밑줄 것이십시오. 입찰 대상자가 매인 10인 이내인 경우. 그 2번이 답이에요.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일반 경쟁에 붙이지 않고 입찰 참가자를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어요.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죠. 지명 경쟁. 그래서 2번부터 5번이 지명 경쟁에서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지명 경쟁에 붙이는 경우 첫 번째,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두 번째, 3번 내려오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동그라미 전문공사 제외 줄 거고 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는 추정가격이 얼마? 3억 이하 줄 거예요. 3억 이하 공사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번 일반 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6억을 초과하는 공사 줄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동그라미하고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6억 초과는 줄 거죠. 전자조달 시스템을 의무주로 이용해야 한다 줄 겁니다.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 이용 대상에 외워야 되고 뒤에 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5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는데
일단은 10번은 무엇을 목적으로 만드냐면은, 계약은 원칙이 뭐죠? 일반 경쟁에 붙여야 돼. 2번과 3번이 뭐죠? 지명 경쟁에 붙여지는 경우죠? 지명 경쟁에 붙이는 경우를 암기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저 밑에 해설 내려오세요. 해설 내려오셔서, 자, 입찰 참가자를 지명 경쟁에 붙이는 경우가 몇 개 나와 있습니까? 4개. 이걸 암기하라고. 1번부터 4번까지 다 묶어서 암기 다 외워야 됩니다. 입찰 참가자를 지명 경쟁에 붙여주는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여 줄 거예요. 입찰 대상자가 몇 인? 10인 이내. 그 다음에 2번은 전문공사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 앞에 건설공사 동그라미에요. 전문공사를 제외한 일반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저 뒤에 몇 억이야? 3억이야. 그 밑에 전문공사 동그라미에요. 전문공사는 얼마? 추정가격 1억이야 줄 거예요.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기타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야. 그래서 이 공사는 기타 공사라 그렇게 보면 돼. 기타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니까 기타 공사라고 외우면 돼. 기타 공사. 기타 공사는 추정 가격 얼마? 1억이야. 그리고 저 밑에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계약은 추정 가격 얼마? 1억이야. 그럼 간단하잖아. 정비사업 시행자가 계약을 할 때는 일반 경쟁에 붙이는 게 원칙인데 지명 경쟁에 붙이는 경우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전문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3억 이하 공사 그리고 전문공사, 기타공사, 물품 구매 제조 계약 등은 전부 추정가격 얼마? 1억 이하 공사는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잖아. 복잡합니까? 쉽습니까? 쉽죠 뭐. 일반 건설공사만 추정가격 얼마? 3억. 나머지 전부 추정가격 얼마죠? 1억 이하 공사잖아요. 그렇게 외우십시오. 10인 이내 전문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만 얼마? 추정가격 3억 이하 공사. 나머지는 전부 얼마죠? 1억 이하. 지명경쟁에 붙여져 있잖아요. 꼭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 신설하고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 작년부터 이제 신설 규정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안 나와서 나와야 되고. 아니면은 넘겨요. 178페이지 11번 암기해야 돼. 11번 암기. 11번 앞에다 암기라고 적어요. 암기 다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시라고. 178페이지 11번.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이용 대상 줄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이용 대상. 이건 너무 쉬워.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이용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동그라미에요. 일반 건설공사만 추정가격 6억 초과가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이용 대상이에요. 나머지 2번에 전문공사 줄 거고 3번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제외한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니까 기타공사죠. 기타공사 그리고 물품 제조 계약, 용역 계약 등은 전부 추정가격 얼마 초과? 2억 초과입니다. 2억 초과는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이용 대상이 돼. 전부 2억인데 1억이 보이죠? 5번에 이게 답이라고. 얼마를 바꿔야 됩니까? 2억 초과.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만 6억 초과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이용 대상이고 나머지는 전부 2억 초과 공사는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이용 대상이 되는 거야. 이것도 암기하고 들어가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번. 시공자 선정 줄 거면 되죠. 시공자 선정. 미칠 것이고, 저 보시고요. 이 해설이에요. 해설이고, 해설 보고 문제 보면 돼요. 자, 고개를 드시죠. 칠판이 그냥 사각형이다. 강의실 전부 사면이다. 칠판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한 바퀴 돌고 나면은 4시간 끝나게. 1번 선정주체 조합. 시공자 선정주체가 조합. 2번 시공자 선정주체가 토지 등 소유자. 3번 시공자 선정주체가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나눠놓고 이 선정 주체에 따라서 선정 시기하고 선정 방법을 외워야 돼요. 다른 걸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조합 총회에서 건설업소나 등록 사업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걸 외우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딱 이거만 외우면 되죠.
조합은 언제 시공자를 선정합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인가 후. 원칙이 뭐죠?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그렇게 되는 거죠. 단 정비조합의 조합원 수가 몇인? 100인 이하. 100인 이하. 100인 이하인 조합은 경쟁 입찰이 아니고 뭐죠? 정관. 이렇게 오는 거야. 조합은 설립 인가 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100인 이하인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규약 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주나 등록사업자 등을 시공자를 선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장구조등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그때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12번. 도치 및 주관경쟁법상 시공자 선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합 동그라미예요. 조합은 동그라미예요. 줄 거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줄 거요.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 입찰 동그라미. 나머지 손 떼면 되잖아.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2회에서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 등록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하면 되잖아.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 어떤 방법으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 조합총회에서 뭐 이런 거, 건설업주나 등록사업 이런 걸 손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죠. 다음 내려와요. 2번. 조합원이 몇인? 100인 이하. 50인 이하가 틀린 거야.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뭐죠? 정관 동그라미.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지금 편집이 딱 필기 편집 그대로 되어 있잖아. 그럼 교재에 체크하면 된다니까 필기하지 말고. 다음 2번. 토지등 소유자가 동그라미.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언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줄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뭐죠? 규약 동그라미.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주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당구수등 동그라미 4번에 손 떼고 시당구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줄 거죠?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줄 거.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뭐죠? 경쟁입찰 동그라미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건설업주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지금 필기 순서 그대로 편집이 되어 있죠? 다 외워야 돼, 그대로 다 외우면 된다니까. 이걸 안 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돼. 그 다음에 고기를 드시고 저를 봐요. 고기를 드시고 그럼 선정 주체에 따라서 선정 시기와 방법을 구분해서 외우면 된다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필기하지 말고 편집을 그대로 해놨잖아. 지금 앞에 봐주고. 여러분, 이 선정 주체가 이렇게 3개인데 그 중에서 시령,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만 주민대표이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 의해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어요.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하면은 추천한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선정하여야 합니까? 선정하여야 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요.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 선정할 때만 주민대표이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 의해서 시공자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시공자 선정할 때 시공자 추천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기를 드시고 이렇게 넓게 보셔요. 구분이 되잖아. 보세요. 5번. 위 4번에 따라서 4번이 누구죠?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잖아. 시장, 군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또는 관리처분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계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주민대표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줄 것죠?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공자를 뭐 할 수 있다? 추천할 수 있다. 제일 끝에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12번의 1번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12번의 3번 토지등 소유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야. 거기에 붙이면 틀리는 거죠. 그리고 추천하면은 추천한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한번 봐요. 잠깐만요.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나,
주민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시공자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한 자를 선정해야 한다. 옮겼습니까? X. 구구절은 완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걸 여기 붙여서 문제를 만드는 소음시험은 거의 가버리는 거죠. 틀리는 거죠. 그래서 추천은 시장호수 등이 시공자 선정할 때만 여기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시공자 선정은 12번 문제를 벗어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걸 반복해야 됩니까? 이거 반복. 여러 문제를 풀면 안 돼. 그죠? 풀어드린 문제를 복습을 안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많은 문제 필요 없다니까. 그게 비법인 것 같아. 보통 얘기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꼼꼼은 아닙니다. 꼼꼼 많은 문제가 풀어야 될 문제를 반복하는 게 최고입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단순해, 단순. 그래 60점, 50점, 70점까지를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문제를 풀으면 안 돼요. 풀었던 거나 잘 하세요. 반복하세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아니. 그래서 수능할 때 학교 공부고, 단기간에 자격증 시험은 많은 문제가 아니고 풀어야 될 문제를 반복하는 게 최고예요. 다 맞아도 됩니까? 40%는 틀려도 됩니까? 40% 틀려도 되잖아. 공법은 55% 틀려도 돼요. 중개수법 75점 맞을 거니까. 중개사건 75점 안 되면 그건 점수 명한 내에 밀면 안 되고 80점 넘어야 되잖아. 중개사건 80은 그거 웃을 일이 아니죠. 그럼 그 정도 나와야 되는 과목이고 그런 거잖아. 13번.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들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다. 그쵸? 여러분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대부분 다 붙어요. 13번부터 이제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면 정비사업 중에서, 세계 중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있을 정비사업이 뭐죠?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제일 많은 게 뭐죠? 재건축. 그 다음에 뭐죠? 재개발. 이게 90% 이상 아닙니까? 95% 이상일 거예요. 부동산 시장 나가면은. 요새 달동안 철도사업 별로 없죠? 95% 이상이 이거예요.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자의 99%는 뭐죠? 조합이에요. 아니, 롯데월드 재개발을 늘 합니까? 토지농사자? 울산 현재는 공장 재개발이 늘 있습니까? 30년, 40년에 한 번에 있을 일이야.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자의 99%는 뭐죠? 조합이에요, 조합이에요. 시행자는 이 말은 조합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거든. 99%니까.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 지금도 합니다. 도시개발 조합이 몇 개가 있죠? 도시개발 조합뿐입니다. 하나. 정비조합 몇 개 있죠? 재개발, 재건축 2개. 주택조합이 몇 개 있죠? 3개. 그렇게 해서 공법상 조합은 6개. 그 중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준비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정비조합뿐이잖아.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을 합니다. 구성 요건은 같이 왜요? 같이.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 요건. 위원장을 포함한 몇 인?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구성해요. 하고 그 구성은 인가 받습니까? 승인입니까? 승인. 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으면은 추진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죠? 우리 요약집 등에서 암기하는 방법 갔을 텐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설, 개조.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이 뭐죠? 전문 관리업자 선정 변경.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변경.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요약집 기본서 찾아서 암기할 것. 그럼 봐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는 누가 준비하죠?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략적인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 누가 준비해 둡니까?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뜻이라니까. 전설, 개조.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듭니다.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를 받죠. 인가를 받고 등기하면은 정비조합이 성립하게 되는데 누가 조합원이죠? 누가 조합원이 되죠? 정비조합의 조합은 빨리 말씀하세요.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되죠.
그때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에 동의합니까? 당연 조합원입니까? 당연 조합원.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에 동의한 자.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입니까? 비조합원. 비조합원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는 수용합니까? 매도 청구입니까? 매도 청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 가겠습니다. 13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런 문장이 익숙해야 됩니다. 많이 읽으세요, 자꾸. 소설책처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가 가보수 동의를 받아. 여기까지가 구성 요건이야. 그 구성에 관하여 시당초부터 추진위원회는 인가입니까? 승인입니까? 승인. 답이 1번이죠. 승인. 인가가 틀렸죠? 추진위원회는 주거 정비 사업 전문관리업자,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맞죠?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전설 개조. 전이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맞네. 3번. 추진위원회가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주거죠? 1번.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입니다.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되고요. 4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 의무적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촌을 개최해야 합니다. 이런 지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낯설면 안 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13번에 버릴 수 있는 지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읽어야 됩니다. 14번.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암기 적고요. 암기 적고요. 해설대로 오세요. 해설의 설립 추진위원회 업무 암기 줄 것이죠. 1번에 중간에 전문관리업자 선정 변경 전 동그라미, 2번에 설계자 선정 변경 설 동그라미,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 작성 개 동그라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조 동그라미. 읽어보십시오. 전설 개조. 오후에 잠깐 연습 좀 하세요. 네, 한 2분, 3분 딱 연습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또 잊어버리니까, 그죠? 어차피 잊어버릴 거 뭐, 5분 할 필요 없지만, 2, 3분 딱 외우고 지나가 버려요. 알겠죠? 또 9월달에 또 외우고, 그때 또 욕 바가지로 먹고 또 외우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럼 잘 외워지거든. 자, 넘어갑니다. 16번. 16번 아니 할 거예요. 기출문제구나. 됐습니다. 17번은 기출문제를 해야 돼. 별표예요. 암기사기라서 해야 됩니다. 17번.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 줄거요.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 조합원 3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제일 끝에, 조합원 3분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이걸 외워야 됩니다. 정관 변경할 때, 정관을 변경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3분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동의를 요하는 것, 이거 외워야 됩니다. 네. 내려와 보실래요? 1번이 정답인데, 1번은 가반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3번이, 정답이 1번인데, 이제 이걸 암기해야 돼, 해설에. 조합원의 자격, 자격 동그라미.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 제명 동그라미. 자격, 제명, 탈퇴 이런 거. 자격, 제명. 그 다음에 4번 내려와요. 조합의 비용, 비용 동그라미. 조합의 회계, 회계 동그라미. 자격, 제명, 비용, 회계. 됐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그거 완벽하게 외워요. 자격이나 조합원 자격, 제명, 그리고 조합의 비용, 회계 이런 것은 조합원 3분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답 변경이 가능해요. 네, 그게 되면은 나머지 이제 5번에 내려와요. 5번에 정비 사업비 할 때 사업비 동그라미. 사업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시공자, 설계자, 계약서 동그라미 하면 되죠. 6번에 시공자, 설계자, 계약서 이런 거 동그라미 세우십니다. 자격, 제명, 비용, 회계, 사업비 이런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외우게 하냐면은 17번처럼 그 26회잖아. 통째로 한 문제는 처음이에요, 이게. 시험에. 통째로 암기는 처음인데 한 줄씩 잘 들어가요. 한 줄씩. 지문에 한 줄씩 깔 때는 대부분 뭐에 들렸죠? 1번 넣는다, 1번. 자격. 조합, 정관을 변경할 때 조합원 자격을 변경할 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넣는다고 대부분. 그때 이제 자격, 제명, 비용, 회계, 사업비 이런 것을 핵심으로 암기해두는 게 유리하죠. 네. 암기해두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9번 와요. 19번 앞에 적으십시오.
지금 암기. 지금 암기. 지금 암기. 이거 조합 설명과 신청을 위한 동의요건 암기 꼭 해야 되죠. 이제 꼭 할 때가 됐어요. 문제풀이 할 때 외워야 되거든. 일단 재개발을 완벽하게 외워야 돼. 재개발 동그라미, 박수 안에 재개발 동그라미. 재개발 조합 설립 추진 은혜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토지 면적 얼마? 2분의 1 이상 줄까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고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재개발 위주로 좀 외우면 돼요.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재건축 사업 동그라미 해봐요.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을 동그라미 하시고 손 떼고 책 보세요. 재건축 사업 추진 은혜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주택단지의 할 때 주택단지를 동그라미 주택단지. 주택단지 동그라미 했습니까?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에 자 친구들 줄 거예요.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줄 거예요.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 줄 것입니까?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과반수 동그라미.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 손 떼고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순으로 인가를 받는 거야. 그 다음 내려와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줄 거예요. 나 동그라미예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아파트 단지가 아닌 지역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 포함된 데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줄 거죠.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줄 거예요. 3분의 2 이상까지 줄 거면 돼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재건축은 좀 머리가 좀 아프려고 하죠. 고기를 들어야 돼요. 설명 들어야 돼요. 설명 듣고 외우는 거라고. 그냥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고기를 드시고 죄송해요. 안개상이 좀 많으니까 또 우울해지죠. 아니 밥 먹고 우리 요즘에 우리 하는 이 직업이 공부인데 외우는 건데 뭐 하시면 되지. 그냥 묵묵히 반복하십시오. 네. 이거 하나하나 외우는 게 늘어날 때마다 자격증에 가까이 온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죠. 이런 걸 이때쯤 되면 이제 생각이 들죠. 지나가다 보면은, 야, 동네 부동산 간판 보면은, 야, 저분도 진짜 이거 이렇게 했을까 싶죠. 피눈물 흘리고 딴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합격하고 나면은 피눈물 흘리다 하지 말고 그냥 3개월 만에 딱 인터뷰 하시면 되고. 알겠죠? 네. 잘 보시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양호한데 노후 불량수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 맞죠? 이거 보셔야 되는데 설명 들어요. 설명 듣고 외워야 된다니까 이게. 여기 이제 정비구역 그런데 여기는 주택단지잖아. 주택단지. 근데 재건축조합이 재건축할 때 단지 규모가 너무 세대수가 너무 작으면 브랜드 가치가 없어요 요즘에는. 조합에서는 돈 주고 옆에 재건축 단지 옆에 가능하다면은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빌라 사놓아서 단지 규모를 확장할 수 있죠. 그럼 여기는 정비구역인데 여기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고 주택 단지고 여기 주택 단지 인원에 단독주택 일부 빌라도 사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전부 정비구역이 되는 거야. 정비구역.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는 뭐죠? 주택 단지가 되잖아. 여기는 주택단지입니까? 주택단지 외입니까? 주택단지 외의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거야. 이 단지 안에하고 단지가 아닌 곳은 동의요건이 다르다 이 말이야. 재건축은.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설명 듣고 해야 된다. 단지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봐요. 이 주택단지 안에서는 동별로 101동, 102동 동별로 아파트니까 구분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니야. 구분 소유자 전부 각각 얼마?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별로 최소한 각각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해. 동별로 얼마죠?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4분의 3. 단지 안에 면적을 딱 네 토막 내, 4등분해서 면적 기준 얼마?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단지 안에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서는 이거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이야.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한번 설명 듣고 나면 훨씬 암기 쉬워져요, 진짜. 그렇지 않으면 그 막막하지 어떻게 오네 하려고 안 돼. 그 다음에 단지 밖에 봐요. 단지 밖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는 단지 밖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토지나 건축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은 셰토막을 내. 토지 면적은 얼마죠? 그러면 셰토막이니까 3분의 2. 안에는 면적 4토막, 밖에는 셰토막 4분의 3. 여기는 3분의 2.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재건축 조합 설립과 신청인 동의원 단지 안에서는 가반수 4분의 3, 4분의 3. 단지가 아닌 적은 4분의 3, 3분의 2. 나중에는 그렇게 오야 돼요. 급할 때는. 알겠죠? 객관식은 그렇게 오면 되잖아.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밖에는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오다 점심을 드시면 되겠네, 오늘.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재건축 단지 다시 한번 봐요. 19번에. 재건축 사업 설립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단지 안에서는 공동주택의 동별 구분수의 얼마? 가반수.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얼마? 4분의 3. 단지 안에 토지 면적 기준 얼마?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수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단지가 아닌 지역이 뭔지 알겠죠, 이제?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되면은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얼마? 4분의 3.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그러니까 설명 한번 듣고 나면 훨씬 암기가 쉬워진다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0번. 조합 2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이 발표하시고. 많이 읽어요, 이거. 많이. 정비조합의 2번은 줄 거예요. 조합장 1인 2사 감사가 2번이 됩니다. 정비조합의 2번이 누구죠? 조합장 1인 2사 감사가 2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누구죠? 조합장 2사 감사 그렇게 되는 거야. 그때 와요. 조합에 든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밑에 저거 원칙.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 원칙이라고. 3인 이상이 원칙이고, 감사의 수는 줄 거예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합니다. 단,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줄 거예요. 토지등 소유자의 숫자가 100인을 초과하면 이사의 수를 예외적으로 5인 이상으로 해야 돼. 이런 건 이제 문제 풀이할 때는 외워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임기 동그라미에 3번에 임기. 임기는 줄 거예요. 3년 이하. 그래서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을 정해. 정관을 정합니다.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줄 거예요. 연임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려가요. 4번. 조합 2번의 선출방권, 총회가 아니고 정관으로 정합니다. 정관. 4번이 답이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부를 총괄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됩니다. 21번 오세요. 21번 앞에 적으십시오. 암기. 죄송해요. 형님에게도 전부는 아니다. 자, 21번 암기. 줄 것죠.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 의결하여야 하는 거 줄 거예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게 2개가 있어. 잠깐만요. 본래 총회 의결은 조합은 과반수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 의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중요하면은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 의결되는 게 2개가 있으니까 그건 2개는 외우게 된 거야. 하나가 뭐죠? 관리 청객 수립과 변경. 하나가 사업시행구역 작성 변경이라. 그래서 해설 들어봐요. 해설해봐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줄 거죠? 사업시행구역서 작성 변경 1번, 관리 청객 수립과 변경 2번. 이 2가지는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 의결됩니다.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조합은 과반수의 찬성 의결되는 것은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제가 이런 강의할 때 암기사항은 절대 쏟아내지는 않잖아. 그죠? 네. 이해나 원리 위주로 하죠. 흐름이나 잡고. 근데 암기사항이 오늘 좀 나오죠. 네. 이제 지금 쏟아내도 도망 안 가거든요. 지금부터 이거라면 이어진다고 이게. 23번 와요. 23번 오세요. 시계를 아무리 보셔도 25분까지 하고 휴식을 합니다. 23번. 대의원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 줄 거고, 100명 이상인 정비조합은 대의원을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합니까? 두어야 한다면 줄 것이고,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2번. 대의원에는 줄 거죠. 조합은 10분의 1 이상 줄 거예요.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을 구성한다. 이 원칙이라. 단,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은
조합은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그럼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조합원 수가 2,000명이라. 그럼 대의원회 어떻게 구성해야 되죠? 2,000명의 10분의 1은 얼마죠? 200명이잖아. 2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O 믿겠습니까? X야.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은, 일단 100명을 넘었죠. 200명이니까. 100명을 넘으면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100명으로 구성할 수 있잖아. 100명 이상부터 1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얼마까지? 200명. 이 사이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걸 응용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10분의 1을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니까 최소 100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 10분의 1 넘으면 안 되니까 200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조합원 숫자가 200명이면은 100명 이상, 200인 이하. 이 사이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조문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어요. 거기 별표 2개예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거기서 조합장이 아닌 조합위원은 동그라미에 누구죠? 이사감사잖아. 그러니까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 말. 임원 중에서. 그러면 조합장이 아닌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으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왜요?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수 있거든요. 의장이 돼야 하니까 그런 거야. 이거 아셨죠? 근데 이 질문도 중요한 질문이라니까.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안 챙겨드리면은 무심코 읽고 지나가 버리거든. 그 시험 나오면 다 그런 거야. 안 배우고 나왔습니다. 안 외운 거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다. 괜찮은 질문이야, 그게. 그 다음에 4번.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줄 거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대의원회가 함부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해도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5번 오죠. 이거 풀고 휴식할게요. 네, 25번 오세요. 25번. 조합원 자격 등 줄 거 없고 25번도 별표를 좀 할까요? 별표 하나 해놓고 읽어볼게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토지성 소재를 하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맞습니까? 네네.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면 공유 동그라미 하시고 공유자 전부가 조합원입니까? 그중 대표자 1인입니까? 1인만 조합으로 봅니다. 여기까지 쉽죠? 3번은 별표 2개 해둬요. 2개 가지고 동그라미 하죠. 2개 가지고는 이꼴 무슨 제도죠? 전매 제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2개 가지고 묶이면 전매 제한을 맞는 거야. 이걸 아까 우리 그 아침에 그 오픈 강의할 때, 1일 학습 노트 할 때 나왔었죠? 그때 이해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 2개 가지고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칠 거예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재건축 사업 동그라미. 언제부터? 조합 출입 인가 후 칠 거예요. 조합 출입 인가 후부터 전매자를 받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칠 거고,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언제부터? 관리 총계 인가 후 칠 거죠. 관리 총계 인가 이후부터 손 떼시고,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물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어요. 단 상속 동그라미. 상속으로 양수받는 자는 투기 목적입니까? 불가피한 사정입니까?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전매자를 받습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상속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상속하고 또 있어 하나가. 상속하고 밑에 적어요. 상속하고 또 하나가 이혼입니다. 이혼. 이혼도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투기 목적으로 전매 목적으로 하지는 않잖아. 그죠? 네. 그래서 상속과 이혼으로 양수를 받은 자는 투기관리에서 전매제한을 받습니까? 전매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제외. 근데 잠깐만, 그럼 시험에서 잠깐. 여기요. 재건축 단지잖아. 재건축 단지에서
매매를 통하여 네, 정비 사업의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두 개 가지고 지정이 있다는 말이 없었어요. 없으면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정비구역에서 매매를 통하여 정비 사업의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오입니까? 오라니까. 그러니까 두 개 가지고 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매매를 통해서 조합원 지위를 사고 파는 거야. 알겠죠? 사고 팔다가 그때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으면은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팔고 그때마다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집값이. 그걸 잡으려고 거기다 무엇을 지정하는 겁니까? 두 개가 가지고는 폭탄을 터뜨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매가 제한되니까 분양권, 입주권 전매가 허용됩니까? 전면 규제를 받게 됩니까? 전면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재건축은 언제부터 두 개 가지고가 지정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 중개 인가 이후부터. 그러니까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두 개 가지고 지정돼서 전매가 가능하죠? 재개발은 뭐가 가능합니까? 관리 중개 인가 전까지는 전매가 가능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는 이제 전매 제한인데 재당첨 규제를 받아요. 두 개 가지고서 재당첨 규제. 적으세요, 위에. 그 위에 적으세요. 재당첨 규제. 두 개 가지로 묻겠는데, 재당첨 규제. 밑에 적어요. 투가구. 투가구가 뭐죠? 두 개 과일지구잖아. 두 개 과일지구. 혹시 기억날까? 재당첨 규제는 한 번 당첨되면 몇 년 동안? 5년 동안 분양 신청이 제한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재당첨 규제는 적으세요. 관리 처분 계획으로. 받아 적으세요. 관리 처분 계획으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 관리 처분 계획으로 받아 적으세요.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리 처분 계획으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밑에 적어요. 가로 열고 선정된 자, 관리 처분 계획으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자,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 같은 세대원도 재당첨 규제를 받게 됩니다. 네, 선정된 자는 5년 이내에 분양 신청. 두 개 가지고 해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5년 이내에 분양 신청 못해요. 5년 이내에 분양 신청을 못합니다. 관리 처분격으로 분양 대상자로 한번 선정이 됐거나 그 선정된 자의 세대원에 속하면은 그 선정된 날로부터 두 개 가지고 해서 몇 년 동안 분양 신청 못하죠? 5년 이내에서, 5년 범위 내에서 분양 신청을 못해요. 분양 신청 못하니까 이것은 전매를 제한한 겁니까? 재당첨 규제에 해당됩니까? 재당첨 규제. 알겠죠? 여러분, 두 개 가지로 묶이면 재당첨 규제는 한번 당첨되면은 몇 년 동안 분양 신청 못하죠? 5년. 전매 제한은 재건축은 언제부터? 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 중개인가 이후부터.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단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경우에는 전매 제한 대상에서 제외.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왜 좀 종합서 정리 다 하느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공부했는데, 그죠? 두 개 알지구에서 전매 제한하고 재당첨 규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조금 쉬었다가, 제3절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을 진도 준비하겠습니다.